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다시 없을 A급 재료들이 모였다. 그러나 요리사는 맛을 내지 못하고 식당 주인은 손님이 없다고 화를 낸다. 2026 월드컵이 코앞이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캡틴의 라스트 댄스를 허무하게 날려버릴지도 모른다. 장밋빛 환상과 차가운 관중석의 괴리.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 디 아슬레틱이 최근 내놓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전망은 한국 축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 충분했다. 전 세계 64개국 중 우승 확률 16위. 이는 숙명의 라이벌 일본 22위를 훌쩍 뛰어넘는 아시아 1위의 기록이다. 그들은 손흥민, 이강인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제 기량을 발휘한다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이자 2002년의 4강 신화를 재현할 다크호스라고 치켜세웠다. 밖에서 보는 한국 축구는 바야흐로 황금기를 맞이한 듯한 장밋빛이다. 그러나 시선을 런던이나 뉴욕에서 서울 상암벌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참혹한 잿빛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지난 11월 18일 가나와의 친선전이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공식 집계 관중 수 33,256명. 6만 6천석의 거대한 경기장이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다. 더 끔찍했던 건 지난 10월 파라과이전이었다. 고작 22,206명? 손흥민이 A매치에 데뷔했던 2010년 이후 서울에서 열린 경기 중 역대 최저 관중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2025년에 쓰였다. 제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 서울이나 대전, 어느 곳이든 경기장이 이렇게까지 비었던 기억이 없었습니다. 한국 축구 인기가 식은 건가 싶어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조규성 미트윌란의 이 뼈아픈 작심 발언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다. 이것은 현장의 비명이다. 정말 한국 축구의 인기가 식었을까? 아니다. 손흥민의 경기를 보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이강인의 유니폼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팬들의 열정은 여전하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진다. 팬들은 선수를 외면한 것이 아니다. 팬들은 지금 정몽규 회장의 독단적인 행정과 선임 과정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홍명보 감독의 불확실한 리더십에 대해 침묵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우리를 우승 후보라 부르는데 정작 안방에서는 외면받는 이 기이한 역설. 문제는 그라운드 위를 뛰는 A급 선수들이 아니다. 그들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C급 수뇌부가 문제의 본질이다. 혹자는 관중 감소가 대표팀의 경기력 저하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현재 홍명보호의 승선한 면면을 냉정하게 뜯어보자. 단언컨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이토록 완벽한 스쿼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우리가 왜 이들을 역대급 황금세대라 부르는지, 그리고 왜 이 화려한 원석들이 홍명보라는 세공사를 만나 빛을 잃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 보이겠다. 선수들은 페라리인데 전술은 경운기 수준. 우선 현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스쿼드는 단군 이래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디애슬레틱이 한국을 일본 22위보다 6계단이나 높은 16위로 평가한 근거는 명확하다. 바로 전 포지션에 걸친 월드 클래스들의 존재감이다. 주장 손흥민은 비록 무대를 MLS LAFC로 옮겼으나 그의 클래스는 여전히 타라시아급이다. 그는 단순한 득점 기계를 넘어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존재만으로도 상대의 수비 라인을 10m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억지력을 지녔다. 여기에 파리 생제르맹 PSG의 핵심으로 거듭난 이강인의 창의성, 바이에른 뮌헨의 철기둥 김민재가 버티는 수비 라인은 월드컵 본선 진출국 중에서도 최상위권 티어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든 호화 라인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전방의 고민을 덜어줄 조규성 미트윌란의 부활은 무엇보다 반갑다. 그는 지난 12일 행크 벨기에와의 유로파리그 UEL 홈경기에서 감각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을 조 1위로 이끌었다. 시즌 6호 골이자 UEL 데뷔골. 부상 이후 정신적으로 더 강해졌다는 그의 말처럼 유럽 무대에서 검증을 마친 자원들이 벤치 멤버까지 즐비하다. 멕시코, 남아공이 속한 A조는 물론이거니와 덴마크나 체코 같은 유럽의 복병들과 맞붙어도 선수 몇몇만 보면 우리가 꿀릴 이유가 전혀 없다. 문제는 이 화려한 재료들이 홍명보라는 솥단지 안에서 전혀 어우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수들은 A급인데 그들이 그라운드 위에 그려내는 축구는 B급, 아니 C급에 가깝다. 지난 가나전 1-0 승과 파라과이전 승리는 냉정히 말해 전술적 승리가 아니었다. 손흥민의 한방, 이강인의 개인 전술에 의존한 전형적인 해조 축구의 연장이었다. 홍명보 감독이 부임 후 보여준 축구에 과연 색깔이 있는가? 빌드업의 체계는 헐거웠고 이강인은 볼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야 했다.
유럽 최고의 재능들이 모였는데 경기력은 답답한 고구마를 삼킨 듯하다. 페라리 엔진을 달고 경운기 속도로 달리는 꼴이다. 선수 개개인의 기량으로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월드컵 본선이라는 정글에서도 통할까? 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경기장을 찾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전술적 역량이 의심되는 감독에게 왜 이토록 중요한 황금 세대의 지휘봉을 맡겼는가? 전술 부재가 감독의 능력 문제라면 그 감독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시스템의 문제다. 텅 빈 관중석이 보내는 진짜 경고장은 홍명보 감독 개인을 넘어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책임자를 향하고 있다. 팬들의 침묵은 정몽규 회장을 향한 가장 시끄러운 시위다. 상한벌을 메우지 못한 3만여 개의 빈좌석, 그것은 단순한 흥행 참패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정몽규 회장과 대한축구협회 KFA에 던지는 무언 의탄핵 소추 아니다. 협회 관계자들은 체감온도 영하권을 맴도는 추운 날씨 탓이라며 애써 자위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날씨 문제가 아니다. 팬들의 마음이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도 붉은 악마의 함성은 멈춘 적이 없었다. 팬들이 경기장을 찾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협회의 행태를 더 이상 내 돈과 시간을 들여 소비해주지 않겠다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보이콧인 것이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 훼손, 그리고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 없이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뭉개고 지나간 불통 행정. 이 모든 업보가 2025년 10월 파라과이전 관중 2만 2206명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로 돌아왔다. 이는 손흥민이 A매치에 데뷔한 2010년 이래 서울 월드컵 경기장 최소 관중 기록이다. 정몽규 체제에 KFA는 착각하고 있다. 선수들의 화려한 개인 기록 꾸역꾸역 승리를 챙기면 팬들이 환호할 것이라고 믿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의 한국 축구 팬들은 2002년의 감성에만 젖어있는 집단이 아니다. 그들은 프리미어리그의 선진 시스템과 전술 트렌드를 매주 확인하는 눈높이가 세계 최고 수준인 전문가들이다. 그들의 눈에 비친 협회는 시대착오적인 밀실 행정의 온상일 뿐이다. 10년 만에 3만 관중이 붕괴된 현실. 이것은 선수들을 향한 질책이 아니다. A급 선수들을 데리고 고작 이 정도밖에 못하는 시스템에 대한 분노이자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대한 사망 선고다. 협회가 바뀌지 않는 한 손흥민이 아무리 골을 넣고 이강인이 아무리 킬패스를 찔러도 관중석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불통의 대가는 가혹하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아시아 최강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 만든 채 벼랑 끝으로 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다. 손흥민의 라스트 댄스, 이대로 망칠 셈인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자. 다가오는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편성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피오 승자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상의 대진운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디애슬레틱 역시 대진운이 따른다면 한국은 예상보다 더 높은 곳, 세네갈이나 에콰도르를 제치고 상위권 도약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착시다. 멕시코는 홈 2점을 등에 업은 개최국이며 덴마크나 체코 등이 올라올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승자는 조직력과 피지컬에서 우리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치밀한 전술적 준비 없이 그저 손흥민이 해결해주겠지, 이강인이 뚫어주겠지라는 안일한 요행수로 덤볐다가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참사가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시간이다. 이번 월드컵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손흥민의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 될 공산이 크다. 그는 지난 10년 넘게 토트넘에서, 그리고 지금은 LAFC에서 매주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해왔다. 그런 그에게 대표팀은 영광의 무대가 아니라 짐을 짊어져야 하는 고행의 길이 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보유하고도 유효 슈팅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전술적 빈곤. 이것은 단순한 무능을 넘어 한 시대의 영웅에 대한 예우가 아니며 나아가 한국 축구의 자산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텅 빈 관중석이 보내는 최후의 경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문제는 명확하다. 선수들은 죄가 없다. 그들은 소속팀에서 세계를 호령하고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지구 반대편을 날아온다. 문제는 그들의 땀방울을 담아낼 그릇이 되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몽규와 홍명보 때문이야. 이 자조 섞인 팬들의 외침은 농담이 아니다. 상한벌의 3만여 빈좌석은 팬들이 KFA에 보낸 레드카드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에게 묻는다. 역대 최고의 A급 선수들을 데리고 언제까지 C급 행정과 리더십으로 팬들의 인내심을 시험할 텐가? 4강 신화 재현? 꿈 같은 소리다. 지금처럼 변화를 거부하고 귀를 막는다면 2026년은 영광의 재현이 아니라 황금세대의 몰락으로 기록될 것이다. 선수는 준비됐다. 이제 당신들이 답할 차례다.